자, 인테리어 혹은 리모델링 할 때 꼭 챙겨야 될 게 뭘까요? 이것만 잘 챙기시더라도 여러분들 세금을 꽤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정말 오랜만에 다뤄보는 양도세 필요경비 주제입니다. 자, 비즈워치라는 곳에서 가져왔고요. 이상원 기자님이 10월 6일, 무려 1년도 더 된 22년 10월 6일 기사인데, 제가 이제 양도세 필요경비로 이렇게 구글링을 좀 했어요. 이게 좀 기본적이고 쉬운 걸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본 기사 중에서는 요게 이제 가장 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원 기자님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인터뷰할 때 뵌 것 같은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비즈워치 그리고 텍스워치는 특히 이제 세금이라든지 경제 관련된 전문 언론사인데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생긴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득가 5억 원에 샀다. 근데 1억이 올라서 6억에 판다. 그러면 이제 양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양도차익 1억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데, 이때 단순하게 산 금액, 취득가, 그리고 판 금액, 양도가의 차익만으로 세금을 계산하진 않는다. 여기서 뭐 필요경비도 빼주고 기본공제도 빼주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장기보증 공제를 내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 들었던 각종 비용 중 일부는 차익에서 빼준다. 다 해주는 게 아니다. 내가 이 5억짜리 집을 샀을 때 경비가 이것저것 해서 2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 2천만 원 전체가 경비에서 다 차감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가 되냐면, 살면서 집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인정되는 각종 주택 수리 비용 등도 제하는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필요경비. 그래서 이것만 잘 챙겨도 양도세를 꽤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줄였다고 해서 막 큰 부자가 되진 않아요. 큰 부자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소소하게 몇백만 원 그리고 몇천만 원 이렇게 아끼면은 꽤 괜찮죠. 그래서 이 기사의 취지도 양도세 이걸 잘 챙기자라는 게 그건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거는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인정 안 되기도 하고 또 애매한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택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할 때 어떤 것들이 항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보일러 교체는 되고 수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수리를 합니다. 한 10만 원, 20만 원 주고. 이거는 경비 인정이 안 돼. 근데 보일러를 통으로 바꿨다. 요즘 한 30평대짜리 30평대에 들어가는 보일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한 8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아마 좀 더 비싸졌겠죠.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임차하는 집 중에서 아니면 제가 쓰는 집 중에서 보일러가 좀 고장이 났다. 그런데 이게 감가가 연식이 30평대로 치면 한 7년, 8년, 얘가 수명이 10년 좀 안 돼요. 그래서 오래됐다 싶으면 그냥 교체하는 게 낫고요.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수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임차인이다. 근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임대인, 집주인한테 말해가지고 집주인이 이렇게 수리, 교체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집주인은 그거 교체를 했다 그러면은 영수증을 잘 가지고 있어서 필요경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수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본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 이거 외우세요. 자, 이게 뭐냐? 자산 가치를 상승시킨 지출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에 아예 교체를 하면 사람으로 치면은 뭐라 해야 될까? 심장을 바꿔주는 거죠. 그쵸? 그런 건데 수리만 했다. 그런 거는 이제 살짝 약을 쓴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런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주택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내용 연수를 늘리거나 일부를 새 것으로 교체해가지고 그 해당 주택의 가치를 올리는 거. 그래서 개량, 확장, 증설 등만 인정되는데, 야, 이게 보십시오. 이게 표로 해가지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훌륭합니다. 훌륭해. 텍스와치, 비즈와치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보면은 샤시, 설치, 교체. 이제 샤시 같은 거는 이제 뼈대잖아요. 그죠? 베란다 확장, 큰 공사. 그리고 욕실 확장. 이거 약간 애매합니다. 어쨌든 확장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되긴 되는데, 사실 욕실 확장, 주방 확장 그렇게 많이 없고요. 방 확장, 이게 베란다 확장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위에 다 들어가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특히 상하수도 배관 교체. 이거는 뭐 요즘 집 같은 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집을 사는데 오래된 집을 살 수 있잖아요. 한 20년 넘은 거.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처음 집 살 때 그런 것들은 이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 배관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보일러 교체, 붙박이장, 태양광, 구조 변경. 그러니까 딱 들어도 어떤 것들이에요. 대공사죠, 대공사. 만만치 않은 그런 공사들이다 이런 거지.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건 뭐냐? 창문 유리 교체, 타일, 욕실 변기, 싱크대 교체, 조명, 샤워 부스, 보일러 수리, 방범창, 방수공사, 외벽 도색. 이거 딱 봐도 뭔지 알겠어요? 간단한 거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집을 사서 들어가는데 집이 비교적 신축이야. 깨끗해. 그래서 도배와 장판 정도만 내가 했다. 당연히 이거는 소모성이잖아. 소모성.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주택의 자산가치가 늘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 베란다를 확장했거나 샤시를 통으로 교체하고 보일러를 새 걸로 교체하면 나중에 이거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애매한 것들 있죠. 애매한 것들. 변기를 새 걸로 교체했다. 싱크대를 새 걸로 바꿨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들고 큰 공사죠. 그렇죠. 특히 그걸 내가 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원활한 임대가 가능하게끔 내가 또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맞죠? 임차인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름 큰 공사했지만 필요경비 인정 못 받는다. 주택의 구조를 개량하거나 확장, 증설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잠깐 들어왔는데 중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중문 같은 경우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있는 거 좀 설치하는 거지만 구조로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베란다를 뭐 확장을 해요. 아니면 폴딩도어 같은 걸 설치를 해. 근데 그게 금액이 크잖아. 근데 거기에 중문을 살짝 끼워 넣는 거야. 그러면은 묻어갈 수는 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어떻습니까? 시스템 에어컨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왜냐면 천장을 뚫어야 되잖아. 어렵잖아요. 근데 벽에다 붙이는 벽걸이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벽걸이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는 리모델링은 어떻게 될 거냐? 욕실도 변기만 교체한 게 아니라 배관도 바꾸고 타일로 새걸도 깔고 싱크대, 샤시, 이게 쉽게 말해서 싹 다 고치는 리모델링이다. 자, 그러면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퉁치죠. 그래서 전체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비용도 한 번에 결제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체 인정이 안 되고 인정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항목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는 인정 안 돼, 인정 이렇게 됐어요. 그쵸?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요즘에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럼 이거 전체가 될 거냐? 안 되죠. 왜냐면 이 전체 금액에 이게 섞여 있잖아요. 발라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5천만 원인데 요 두 개를 차감한 값이 예를 들어서 뭐 3,500만 원이다. 그럼 이것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만 해가지고 계산서 발행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항목별 견적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요걸 가지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필요금액을 각각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견적서 받은 것 자체가 저렇게 구분 안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좀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2017년에 조사심판원 하나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집에 어떤 화장실 공사를 했는데 그게 인정받은 적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집만 인정을 받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좀 약간 좀 수강생들 사이에 정보가 잘못 전달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이꼴 필요경비 인정 이렇게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화장실 공사 있죠. 그건 인정 못 받고 그 집은 소송까지 가가지고 인정을 받은 케이스인데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인정받은 거다. 우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욕실 전체에 싹 다 갈고 타일 공사하고 전부 다 바꾸고 젠다에 설치하고 뭐 이런 거 다 해도 인정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욕실에서 좀 많이 헷갈린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래요. 우리 라이트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붙박이장 여기 설치는 인정된다고 돼 있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뭐 붙박이장을 하기 위해서 그쪽 뭐 이렇게 구조를 좀 변경해가지고 좀 큰 공사를 하면은 인정될 것 같은데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살짝 바꾸는 정도면은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법무사 비용 그리고 중개수수료 영수증 잘 챙겨야 되는데 일단 취득세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취득세 납부액은. 그래서 취득세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취득 원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끔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취득세 저 필요경비 해당되니까 내가 12% 내더라도 전부 다 인정되니까 내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잘 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무서운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건 내부 말거든요. 세금은 내보면 안다. 자, 5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연결이 안타깝지만 지금 조금만 충전시킬게요. 자, 이런 거. 제가 말로 설명하고 일단 써드릴게요. 내가 5억짜리 집이 있다. 5억이면 6억 이하니까 1.1%죠, 취득세가. 그럼 이제 뒤에 이제 농특세 같은 거 빼면 이제 1%가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5억 500을 가지고 취득을 하는데 그 취득세 500만 원은 취득 원가로 들어가서 취득가가 5억 5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주택이 많이 있어가지고 6천만 원 12% 취득세를 6천만 원을 냈다. 그러면 취득 원가가 이제 5억 500이 아니라 5억 6천이 되죠. 얼마 더 내는 거예요? 5,500 더 내는 거죠. 그러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6천만 원 내가 공제 받아 하는데 공제 받긴 받지만 그 금액 전체를 내가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500에 대해서 내가 더 납부해서 나중에 양도세가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값이 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취득세가 1%다. 그러면은 5억 50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12%다. 그럼 5억 6천이니까 5.6억이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이 6억에 팔아요. 그럼 이거 양도세가 얼마예요? 다른 거 없다고 가정하고 9,500이죠? 이건 얼마예요? 4,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야? 5,500이잖아요. 맞죠? 결국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양도 차익이 5,500이 줄어드는 건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6에서 45%지 않습니까? 과표가 10억이 초과되면 45% 그리고 1,200인가 1,500인가 그러면 밑으면 6%밖에 안 되고 내가 설령 최고 세율 45%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근데 말이 안 되지. 지금 5억짜리를 6억에 팔았으니까 한 24%, 3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30%라고 퉁치면은 5,500 줄어드는 금액의 30%니까 1,650이네. 이만큼 정도만 내가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6,000을 더 냈죠? 5,500을 더 냈잖아요. 거기서 1,600을 빼니까 내가 그래도 얼마야? 5,500에서 1,600을 빼니까 4천만 원 정도 내가 더 내는 거죠. 그거 그냥 생돈 날아가는 거예요. 취득세 중과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취득세가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다고 8% 12% 내가 내고 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게다가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자, 이 외에도 법무사 비용, 세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수수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공인중개사 잘 보세요. 공인중개사. 자, 법무사 수수료와 세무사 수수료는 이분들이 법 전문 자격사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분들도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지. 자, 일단 첫 번째 전월세 내가 임차 준 거는 인정 안 돼요. 임차 준 거는 인정이 안 되고 취득 그리고 양도계약 이때만 인정되는데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법정 수수료보다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 초과 지급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봅니다. 이거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인정받기 쉽지 않아.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게 요즘에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중개했다. 근데 이제 법정 수수료가 뭐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글씨가 안 써지네. 미안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충전이 안 돼 있지? 자, 법정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자, 넘어갈게요. 자, 뭐냐면 말로 할게요. 자, 법정 수수료가 1,000만 원까지인데 이걸 내가 싹 다 인정만 한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3,000만 원 했다고요. 3,000만 원. 그럼 1,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더 초과됐죠. 그 초과된 2,000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법정 수수료는 수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까지란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넘어가는 2,000만 원이 뭐예요? 2,000만 원이. 그 2,000만 원은 컨설팅비로 봐야 돼. 상담료로 봐야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면요. 굉장히 내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중개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럴 만한 합당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컨설팅 자료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페이퍼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보통 그런 거 없이 그냥 돈만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경우에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초과 지급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데 오래된 주택은 재건축을 위한 철거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철거비용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세 들어가고 법무세무 중개사 수수료 들어가고 개발부담금, 소유권 확보 소송비, 재건축 철거비, 취득세 부담한 부가세 이런 거 들어가는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일부러 늦게 낼 거잖아. 그쵸? 자, 감정평가 수수료, 금융기관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임대수 들어갈 때는 들어갈 수 있어요. 경비로. 내가 사고 팔 때는 안 들어가고 위약금, 퇴거 보상비용, 중도금 선납 할인 비용. 야, 그래서 역시 우리 이분께서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 내용들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도 증빙은 필수인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할 때 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공사 현장 사진, 동영상. 그런데 이게 2018년 4월 달에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이 적격 증빙만 무조건 인정됐는데 지금은 내가 실제 공사를 했고 계좌 이체했고 그리고 관련된 거를 내가 증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사 현장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두시고요. 특히 수수료 같은 경우에 아까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좀 오랫동안 나중에 있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핸드폰 같은 거 사진을 다 찍어 놓으시면 돼요. 사진을 다 찍어 놓고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첨부하면 된다. 인정된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은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 그리고 필요경비 인정되는 거 여기 되는 항목들을 내가 했어. 그런데 내가 뭐 카드 결제가 아니라 그냥 현금 줬다. 그러면은 그때 견적서 그리고 공사한 사진이라든지 실제 그 모습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 줄이면 얼마 줄였다고 댓글 달아주시면 아주 큰 보람을 제가 느끼겠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공유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